얼마 전에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의 향후 판매 전망, 전략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풀옵션 가격 7,160만원이라는 숫자가 뭐야 왜 이렇게 비싸졌어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중간 트림, 중간 옵션도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천에서 6천만원 사이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고 이에 따라 풀옵션 7,160만원이란 숫자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사전 계약 첫날 기록이 공개됐거든요. 3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플래그십 SUV이고 가격 인상에 대한 말이 그렇게나 많이 나왔는데도 현대차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첫날 사전 계약 대수를 기록한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렇게 비싸다고 말이 많더니 도대체 뭐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팰리세이드의 사전 계약 대수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실제로 견적을 내본다면 어떤 옵션까지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이 사전계약 첫날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3만 대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건 현대기아차 신차를 모두 통틀어서 세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정확하게 언급하자면 33,567대가 계약됐다고 하고요. 아이오닉 6와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첫날 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차를 많이 샀냐? 우선 계약자의 70%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 계약자의 40%는 9인승 모델을 선택했다고 하고 의외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건 가장 비싼 캘리그래피 트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전계약 대수가 대박난 이유는 뭐냐? 첫째, 팰리세이드를 구매하는 고객들만큼은 팰리세이드를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인정하는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머지 40%는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정도를 선택했다는 건데 이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실구매자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죠. 5천만원대로 구매하면 포드 익스플로러나 쉐보레 트래버스보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건 뭐 계약자 비율에서도 알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된 거냐를 보면 기존에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던 파워트레인 선택지가 하이브리드 모델 덕분에 완전히 완화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카니발처럼 판매량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어쨌든 상품성이나 구성이 괜찮으니 이 정도 계약자가 발생한 거겠죠. 트림별로 어떤 게 기본 사양인지 아직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요, 트림은 세 가지입니다. 하위 트림 익스클루시브, 중간 트림 프레스티지, 상위 트림은 캘리그래피입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보면 파워트레인 사양으로는 2.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6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이고요. 하이브리드 전용 이모션 드라이브 시스템, RMDPS 파워 스티어링, 통합 주행 모드, 전자식 변속 칼럼, 셀프 레벨라이저가 기본입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에어백 10개,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는 2열 2개, 3열에 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실내 소화기, 후석 승객 알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 앵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추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그리고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기본입니다. 외관 사양으로는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18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풀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LED 방향 지시 등, LED 포지셔닝 램프, LED 리어 콤비 램프, LED 보조 제동 등, 자외선 차단 유리, 열선과 전동 접이, 그리고 전동 조절과 LED 방향 지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웃사이드 미러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1열 도어 포켓 라이팅, 후진 가이드 램프,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이건 이제 앞유리와 1열 2열 도어 모두 적용되고 리어 스포일러, 크롬 디에로 몰딩, 루프렉까지가 모두 기본 사양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상 안전기술하고 외관 사양은 최하위 트림부터 꽤 탄탄하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 옵션이면 10년 전쯤에는 중간 트림의 거의 모든 옵션을 선택해야 가능한 구성이었습니다. 외관보단 내장 사양 차이가 좀 큽니다. 우선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4.2인치 컬러 LCD가 포함되어 있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기본이고요. 베질리스 인사이드 미러, 열선과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가죽 스티어링 휠, 도어 암레스터 리얼 스티치, LED 실내 등, 그리고 시트 사용으로는 블랙 인조가죽 시트,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와 럼버 서포트, 동승석 8방향 전동 시트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9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1열 센터 시트, 1열 열선과 통풍 시트, 2열 6대4 분할 시트, 2열 리모트 폴딩, 2열 원터치 틸팅형 워크인, 2열 열선 시트, 3열 6대4 분할 시트가 기본입니다. 계기판 같은 곳에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만 빼면 사실상 선호 옵션 대부분을 기본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편의 사용으로는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패들 시프트,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투존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전후석 통합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레인 센서, 100W USB-C 타입 단자, 파워 아웃렛, 1열과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 후방 모니터, 확산형 루프 에어 벤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전 후방 주차거리 경고, 워크 어웨이 락, 스마트폰
무선 충전, 2열 버클 조명, 2열 어시스트 그립 핸들, 현대 AI 어시스턴트가 모두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2.3인치 내비게이션, 여기엔 블루링크, 폰 프로젝션, 인카페이먼트, 하이패스, 아케이드 게임 6종이 포함되어 있고요. 스피커 8개, 블루투스 핸즈프리, 후석 취침 및 대화 모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기본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최하위 트림에도 굳이 옵션 추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기본 사양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상위 트림에 추가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넘어가면 이런 게 추가됩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에 교차 차량, 추월 시 대항차,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추가되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진출입로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주행 중 추측방 충돌 방지 보조,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추가됩니다. 외관 사양으로는 히든 라이팅 주간 주행 등 포지셔닝 램프, 20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발수 적용 1열 유리만 추가되고요. 내장 사양으로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여기서부터 아예 기본으로 들어가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인조 가죽 감싸기, 멜란지 니트 내장재, 메탈 도어 스커프가 추가됩니다. 시트 사양으로는 인조 가죽 시트가 아닌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뀌고, 컬러도 블랙과 그레이 중에 선택이 가능해지고, 운전석은 4방향 럼버 소프트와 자세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은 럼버 소프트와 워크인 디바이스가 기본 사양으로 추가됩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추가되는 게 전용 디자인 요소들입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기본으로 추가되고, 외관 사양은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다이내믹 웰컴 및 에스코트 라이트가 추가되고, 내장은 가죽 스티어링 휠이 투톤으로 바뀌고, 고급형 인조가죽 감싸기가 추가되고, 스웨이드 내장재, 메탈 페달 같은 게 추가됩니다. 시트는 나파가죽 시트로 바뀌고, 운전석은 18방향 전동 조절 및 4방향 럼버 소프트, 볼스터 전동 조절, 스트레칭 모드가 포함되어 있는 에르고 모션 시트, 1열 일렉션 컴포트 시트, 2열 전동 분할 시트, 2열 리모트 폴딩 및 언폴딩, 2열 통풍 시트, 3열 전동 분할 시트, 3열 열선 시트, 운전석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추가되고요. 편의 사양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디지털 키 2,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스피커가 14개로 늘어납니다. 왜 60%가 캘리그래피 트림을 선택했나 생각해보면 이 트림에서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굳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면 중간 트림도 거의 풀옵션 수준이라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옵션을 몇 가지 추천해 본다면 하이브리드 9인승 모델 기준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주 합리적으로 간다면 익스클루시브에 4륜구동 옵션을 추가하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와 컴포트 옵션 패키지까지만 추가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5,476만원이 됩니다. 5,400만원대에서 끊는 거죠. 스마트 센스는 왜 추가하라고 하는 거냐? 사실 기본 안전 사양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필 여기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 플래그십 SUV인데 디지털 계기판하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까지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필요 없다면 컴포트 패키지까지만 추가해서 5,343만원으로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컴포트 패키지로 가면 천연 가죽 시트,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운전석 4방향 럼버 소프트와 자세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 럼버 소프트와 워크인 디바이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이렇게 대부분이 활용도가 높거나 운전자 몸에 계속 닿는 부품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 여기까지는 추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프레스티지 트림에 컴포트 플러스나 플래티넘 패키지만 추가해서 6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선 컴포트 플러스는 좀 더 실용적인 옵션들이 많습니다. 나파가죽 시트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2열 수동식 도어 커튼이라던가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추가된다거나 2열 통풍 시트, 3열 열선 시트 이런 게 추가됩니다. 플래티넘 패키지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키 2, 다이내믹 웰컴 및 에스코트 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둘 중 하나만 추가해서 6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